결혼하고 애 낳으면 나라에서 1억 준다는 얘기는 그냥 현실성 있게 들려. 오세훈이 스마트워치 들고 나왔을 때 웃겼어. 그거 가지고 누가 자기 표를 팔겠냐고. 스마트워치를 강남 아파트 정도는 줘야 표를 파는 거 아니냐? 1억 원 정도는 줘야 자기 표를 파는 거 아니냐? 후진적인 정치 문화의 상징이 뭐냐면 선거가 개판이라는 거야. 선거가 개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점점점 퇴보하고 있어.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되게 중요해.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대세를 세팅할 수 있는 선거란 말이야. 그래서 1년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면 1년짜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활을 걸고 있거든. 양 당이 다. 그래서 더 심한 거야.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벌어지는 꼴은 부산시도 마찬가지야. 되게 괴상한데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벌어지는 판은 진짜로 대환장 파티야. 보고 있으면 환장하겠어. 오세훈이 첫 바다를 끊었어.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주겠다. 듣기에 졸라 괴상했어. 그리고 오세훈의 스토리를 생각해봐라. 보편 복지하면 안 된다고. 나는 그 뜻에는 찬성. 보편 복지하면 안 된다고 거기다가 시장직 걸었다가 캐삭방 했다가 캐릭터 삭제되고 자기는 이제 나가가지고 영영 그러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박원순이라는 희대의 뭐를 만들어낸 인간이 자기라고. 그런데 12년 후 그는 스마트워치와 함께 돌아온 거야. 이 판에. 나경원은 결혼과 출산을 하면 서울에서 결혼과 출산을 하면 그 신혼부부에게 결혼하면 4,500만 원, 출산하면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이 정책을 내놨어.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인 게 뭐냐면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데가 어디야? 우리나라 신혼부부 다 어디 살고 싶니? 서울에 살고 싶어. 원래 서울에 살고 싶다고. 우리나라에서 애 낳으면 어디서 키우고 싶니? 원래 서울에서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걸 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돼야 돼. 애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애를 낳게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원래 서울에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정책이 돼버렸어. 물론 말은 현금이 아니라 무슨 주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금융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는 있는데 필요 없는 얘기야. 필요 없는 얘기라고. 원래 잘 팔리는 물건인데 거기에다가 쿠폰을 박아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사는 사람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맞아. 어느 정도 싸게 살 수 있겠지.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거든. 이 돈 안 주면 서울시에 살 사람이 적어지나? 이 돈을 주면 서울시에 살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나? 아니, 원래 꽉 차 있어. 대한민국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안 늘어나. 우상호까지 오면 이제 엽기적으로 바뀌어. 강변북로를 전부 덮은 다음에 그 위에 공공주택을 짓겠다. 강이 보이는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비싸. 원래 당연한 얘기잖아. 뷰가 좋으니까. 탁 트이고 시원한 공간이 보이면 돈을 더 줘야지. 그런 데 살고 싶으면. 그런데 그걸 덮은 다음에 그 앞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야. 첫째로 땅이 지금 없어서 거기에다 그걸 짓는다는 건가? 재건축 재개발부터 먼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무슨 서울시의 땅이 이제는 한 평도 안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덮어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걸 덮고 앉았어? 맨해튼 건너편에도 그런 구조를 가진 주택들이 있어. 그러니까 바로 물이 있으니까 그 앞에는 도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워놓은. 근데 도로는 이제 굉장히 좁은 도로야. 강변북로처럼 무슨 5차선을 덮어갖고 뭘 하겠다가 아니고. 둘째로 그럼 원래 강변에 살던 사람은 소송해야지. 미쳤냐? 그걸 가만히 있겠냐? 소송하겠지. 박영선은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면 주 4.5일을 시키겠대. 이건 사실은 박영선이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인간이 4일을 하겠다. 주 4일을. 그랬더니 박영선이 그럼 나는 4일은 좀 심한 것 같고 4.5일을 하겠다. 일종의 박영선은 서울시장에서 국힘당 역할을 맡고 있어. 쟤네가 100만 원 준다 그러고 우리 80만 원 줄게요. 이러다가 떨어지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거야. 근데 서울시장이 무슨 수로 기업들을 4.5일만 일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뭔데? 지방 사업체는 어떻게? 서울시장 뭔데? 서울시장이 뭔데 기업 보고 문을 닫아라 말아라 하냐? 안 그래? 그리고 이 환장 파티는 여기에서 정점을 찍어. 아직 정점이 아닐 거야. 왜냐? 앞으로 더 대환장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 바로 조정훈이라는 애가 만든 공약이야. 서울시가 강남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걸 싼 값에 뿌리겠다는 거야. 일종의 박원순의 업그레이드 겸 다운그레이드 같은 괴상한 이야기인 거야. 조정훈은 의원인데 시대전환이라는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는 정당에 지가 당대표고 지가 원내대표야. 원내도 한 명밖에 없어. 얘가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놓은 공약이 이거야. 강남 아파트를 서울시가 사서, 예전에 박원순이 그런 거 했었어. 뭐 예술가들이 쓰던 화실을 지가 사서, 아니 지가 사는 게 아니지, 서울시가 서울시 돈으로 사서 그걸 싸게 임대를 하겠다 그랬었다고. 그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스케일이 커져서 강남 아파트를 서울시가 산 다음에 이걸 싸게 뭐 임대를 주겠지. 아마 파는 건 아닐 테고 싸게 임대를 주겠다라는 거야. 내가 얘가 시장이 되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황당무계한 정책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설명해 줄게. 시가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구매한다. 그러면 어떤 가격에 사게 될까? 뭐 급매물 이런 걸 기다릴 수가 없어. 호가에 부르는 대로 사야 돼. 급매물을 기다리면 물량 공급을 못 하잖아. 그치. 무슨 싼 걸 기다려서 살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고 좋은 물건이 얼마나 나오겠어? 얼마 안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냥 호가에 부르는 대로 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가 호가에 물건을 사고 있다. 집을 대대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러면 호가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당연한 거야. 시가 호가에 물건을 대량 흡수하니까 호가가 급상승을 해. 그러면 일반 거래, 정상적인 거래는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는 거야. 없어져. 왜냐?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싼 가격엔 그 누구도 물건을 팔지 않으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 맞아. 가격이 올라. 그리고 실제로 사야 되는 사람은 못 산다고. 집값이 올라. 쭉쭉 올라. 어디까지 오를까? 서울시가 그만 살 때까지? 시가 더 이상 사들이지 않는 가격 선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 밑으로는 거래가 끊겨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됐고 거기에서 피해자가 이미 발생을 했어. 만약에 조정훈이가 서울시장이 되고 조정훈이 말처럼 서울시에서 강남 아파트를 산다고 치더라도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 좋은 질문인데, 공사채를 발행하겠대. 공사채. 그러니까 이제 특수 목적을 가지고 뭘 할 테니까 돈을 모읍니다 하고 채권을 뿌리는 거. 일종의 이제 국민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지. 그걸 공사채라고 하는데, 이걸 발행해서 시장에 유동 자금을 흡수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안 돼. 이미 안 돼. 이미 실패했어. 왜 안 되느냐? 지금 돈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몰리잖아.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 때문이라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심지어 코인에까지 돈이 몰리고 있어.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 지금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대출금리가 낮아. 세계적으로 다 낮아. 국가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도 낮아.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은행에 남아있지를 않아. 시장으로 빠진다고. 그래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야, 자산 가격이. 그 상황에서 금리가 낮은 공사채로 승부를 보겠다. 이걸 갖고 뭘 할 건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어림없는 얘기지. 지금 증권시장에 투자자 예탁금이 재작년에 2배야, 2배. 사상 최고야.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 공사채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먹겠다? 어림없는 얘기라는 거지. 어느 바보가 여기다 투자를 하겠니, 지금.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무슨 초등학생 주식 투자 유튜버가 나와 있는 마당에 어느 누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니? 어림없는 얘기야. 금리를 엄청나게 주거나 아니면 돈을 못 모으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미 자금 조달 계획이 실패했어. 자금 조달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자, 어떻게든 집을 사들였어. 사들였다고 치고 이제 싸게 내놔야 되잖아. 그게 원래 목적이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전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나? 서울시의 한 달에 작년 기준으로 이제 임대차 3법 이후로 확 꺾이긴 했는데 서울시의 신규 전월세 계약이 매달 한 15,000에서 2만 건 사이 정도 되거든? 그런데 이 물량을 서울시가 다 흡수할 수 있나? 못해. 물량을 다 흡수한다. 수요를 전부 다 컨트롤하고 전부 다 커버한다. 그러면 가격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 지금. 시중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시가는 올랐잖아. 왜? 네가 올렸잖아. 네가 서울시 네가 올렸잖아. 100짜리를 130 만들어 놓고 110에 내놓으면 이게 시가보다 저렴한 거냐? 이게 시세보다 저렴한 거야? 아니잖아. 과연 서울시가 시세를 바꿀 만큼 많은 물량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시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 과연? 시세에 영향을 주려면 1년에 못해도 10,000채는 내놔야 되지 않겠어? 맞아. 그래야 한 5% 물량 정도 되잖아. 전체에 5% 7% 정도 돼야,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시장에 점이라도 하나 찍지. 그게 아니라 무슨 1년에 한 1,000채 내놨다.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야. 한 달에 2만 건, 한 달에 18,000건이 계약이 되는데 1년 동안 1,000채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10,000건이라고 보고
강남에 아파트를 10,000개를 사드리겠다, 서울시가.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 10,000개를 사드렸다고 생각해봐. 돈이 얼마야? 20조 원이야. 이 미친 짓에 20조 원을 썼어. 그리고 20조 원을 쓰고서도 시장에 별 영향이 없어. 그동안 실수요자들은 피를 봤어. 이제는 집을 살 수가 없어. 18억 하던 걸 20억, 25억을 만들어 놨어. 서울시가. 이 혜택을 보는 무슨 일종의 서울시가 운영하는 로또 같은데 당첨된 10,000명 외에는 시장이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시장이 박살이 나는 거야. 부동산 시장이 개박살이 난다고. 그리고 여긴 누가 들어가 살아? 시장 수요의 5%도 커버를 못하는 이 집, 서울시가 내놓는 시장보다 싼 집에는 대체 누가 들어가 사냐? 로또 청약 아니야 이거? 조건이 뭐야? 주택 청약 가점 가지고 전세 월세에 가점을 줄 건가? 이상하잖아. 주택 청약은 집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 이건 전 월세라고. 서울시가 이걸 팔 건 아니잖아. 팔면 더 이상해지는 거거든. 누구한테 우선권을 줄 건데? 청년 우선? 신혼부부 우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강남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 산다는 거잖아. 20억짜리 시가 사서 15억에 주고 15억짜리 13억에 주면 그거 마련해갖고 들어가 살아라는 거잖아. 현찰 13억씩 내고 현찰 15억 내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니까 그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 살겠어? 타인 명의로 괴상하게 지들끼리 무슨 금융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거 따먹기 하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릴 거라고. 기승을 부릴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은 처음부터 집을 사드릴 수가 없어. 집을 전세를 줄 수도 없어. 집을 매도할 수도 없어. 집을 살 돈을 공모할 수도 없어. 그냥 누가 뭐 집을 어떻게 한다고 나는 그냥 강남 아파트를 사서 나눠줄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내가 괜히 대환장 파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려 봐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대한민국의 선거가 너무 이제는 표장사 아사리판으로 전락해버렸어. 이제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나라에서 1억 준다는 얘기는 그냥 현실성 있게 들려.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미쳤다 그러고 정신병자라 그랬지. 지금은 뭐 할 만한 얘기 같네. 오세훈이 스마트워치 들고 나왔을 때 웃겼어. 그거 가지고 누가 자기 표를 팔겠냐고. 스마트워치를 강남 아파트 정도는 줘야 표를 파는 거 아니냐? 1억 원 정도는 줘야 자기 표를 파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오세훈을 좀 안쓰러워 보였지 욕이 나오지는 않더라. 정말로.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어. 또 뭐 오세훈 빤다 이런 리플 달릴까봐 진짜 얘기하는데 그럴 생각 없습니다. 예. 뭐 누구를 빨고가 아니에요. 스마트워치 자랑 아니에요. 난 진짜 궁금하다. 다음 대선은 무슨 꼴일까? 다음 지선은 무슨 꼴일까? 다음 총선은 대체 무슨 꼴일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기대를 하면 안 되잖아. 두려워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근데 기대가 돼. 이게 하루하루 다이나믹한. 우리나라 개그 프로 다 없어질 거야. 그때쯤 되면. 쇼, 오락, 무슨 예능 다 없어질 거야. 정치 뉴스만 봐도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데, 그걸 왜 보고 앉았어?